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카페에 가보시면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은 닥부님 말F 20억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게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바로 본문 내용을 읽어볼게요. 내용이 좀 많거든요. 닥부님 안녕하세요. 2023년 전세 연장하며 마법 같은 기회를 한번 날리고 2023년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는데 그죠? 정말 이번 기회는 꼭 자산 증식을 해보고자 닥부님 유튜브 반복 재생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경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23년에 잠원동화 19억의 매물 봤었는데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조 24평이 20억의 실거래가 떴네요 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전세를 살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전세를 연장해서 후회를 안 한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계속 사는 건 좋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깨 달았으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 나이가 젊어요. 보면 어리기 때문이죠. 30대 초반밖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포함해서 오늘 의견을 드릴 거예요. 부부고 이제 신혼부부고 혼인신고도 안 했고요. 자녀도 없어요. 그죠? 2, 3년 내에는 아직 없다라고 하셨고요. 직장은 이제 한 분은 수원이고 한 분은 광화문인데요. 거주지는 이수에 있는 전세로 거주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자산 현황이 지금 보면은 이수에 전세가 있는데 이게 8억 원인데요. 무차입이란 얘기는 대출이 없다는 의미 같아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2억이 있고 거의 이제 10억의 현금이 있는데 그리고 남자분 명의는 무주택이고요. 여자분의 명의로 신정동 다가구를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이건 이제 9억 원이고요. 신정동 다가구 상세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딘지는 알 것 같고요. 이 2023년도에 신정 역세권 시프트 정비구역 입안 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뭐 시세가 보수적으로는 한 9억 원 정도 된다. 소득도 말씀을 하셨는데 월급이 800만 원 정도 합계가요. 두 분이. 그리고 신정동에서 이제 월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소득으로 계산을 하신 것 같고요. 저축액은 현재 다른 대출이 없다 보니까 월에 무려 88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네요. 뭐 1년에 뭐 한 1억 정도도 넘게 저축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금은 전세가 이제 2026년 4월에 만기고요. 그때 이제 8억 원 하고 현금 2억 5천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신정동을 이제 매도해야 되는데 거래가 좀 없어가지고 매도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매도 의지는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좀 특이해 보이는 거는 30대 초반이시고 지금 보죠. 30대 초반이시고 합계 월급이 지금 부부가 8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평균적인 소득이잖아요. 근데 자산은 평균적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요거는 이제 상속받으신 것 같고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전세금 있잖아요. 이수에 살고 있는 전세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정이긴 하지만은 부모로부터 왔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30대 초반에 이제 신혼 부부신데 소득도 이제 합산으로 800만 원인데 8억 원을 저축을 했을 가능성은 사실은 매우 낮잖아요. 거기다 현금까지 2억 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주택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좀 의견을 드릴 건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분일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정밀조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릴 거고, 뭐 여튼 투자 목표를 보면은 10년 내에 이제 50억을 만들고 싶은 분이고, 뭐 사연을 이렇게 쭉 적었는데, 뭐 위에 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한번 해보겠고요. 크게 이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건 요 세 가지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혼인신고 시에도 대출금액 제한이 있어가지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남편 명의로 6억 원 대출 그리고 한 10억에서 11억 원 수준의 재개발 물건을 매입하겠다. 대상지가 뭐 성산 시형하고 금호 16구역 신당 8구역 뭐 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지역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월세로 거주하다가 신정동을 뭐 지속 보유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런 안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안은 혼인 신고를 하고 16억 원, 뭐 대출 6억 원하고 투자금 10억 원이죠. 그리고 이 수준에 맞는 지역의 기존의 기축 아파트를 뭐 아현, 뭐 공덕 일대, 마포 일대 이런 지역들을 좀 매수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5년 내에 신정동을 매도해 가지고 이런 이촌, 잠원, 방배 등으로 갈아타기 목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혼인합과 이제 비과세 특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같은 안 같은 경우에는 신정동하고 이제 마포 일대 두 채를 이렇게 보유해서 올라가는 시세 폭보다 사실은 이촌 잠원 방배의 시세 상승폭이 월등히 높을 거다 보니까요. 내가 여기서 두 채를 사서 시세착을 봐서 상급지 이동이 사실은 전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급지 이동은 가능하면 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말씀을 하셨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현금을 11억에서 12억 원 정도 되는 입주권을 사겠다. 노량진 1구역 그리고 용산 뭐 정비구역 매입 시 신정동 매도 전략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월세 거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처분 소득이나 나이를 봤을 때 현금을 12억, 13억을 써서 주택을 사게 되면 참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기가 잘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사게 됐을 때 정밀 조사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대가 딱 그런 나이대예요. 30대 초반에 현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고려해서 제가 좀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은지 어떤 매매가 정도로 사시는 게 좋을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번, 2번, 3번 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주택 있잖아요. 정비사업 예정지인데 정확히는 신정동 일대를 갖고 계시는데 이게 만약에 당장에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해서 현금을 잘 더해서 좋은 지역을 가시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에 있는 한 9억, 10억짜리 이 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이 쉽게 팔릴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호가를 굉장히 좀 낮춰야 돼서 손해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은 좀 보유를 하고 뭐 세금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보유를 하고 추가적인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하는 걸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게 현실적으로 좀 매도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는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마포 일대란 말이에요. 근데 마포를 보면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좀 높았고요. 그리고 뭐 6.27 대책도 나오고 9월 7일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폭이 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곧 정부에서는 특정 규제를 낼 겁니다. 대출 규제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규제 지역으로 다시 묶는다든지 뭐 이런 규제가 이제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매수 시점보다는 사실은 그 대상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은 요 마포 일대 하고요. 그리고 옥수 구모 일대, 그리고 뭐 성수 일대, 그리고 이제 동작구에 보면 흑석, 노량진 이런 지역들의 시세가 이제 한강 벨트잖아요. 한강 벨트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들을 반드시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으로 일부 풍선 효과가 좀 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이미 규제 지역인 곳이 있잖아요. 이런 용산하고 뭐 서초, 강남, 우측으로 가면 이제 잠실, 강남 3구 이런 지역들은 이미 규제 지역인데 다시 이런 지역들의 시세가 더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저는
마포나 이런 지역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떤 투자성이나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타이밍상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런 지역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 투기과열 지역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지역을 지금 시점 검토해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포 이상의 급지를 내가 봤던 사람이 마포를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마포보다 급지가 낮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않거든요. 마포보다 급지가 높은 지역으로 다시 갈 거고요. 마포도 시세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25억, 30억도 한단 말이에요.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면 서초구나 강남권도 충분히 같은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크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권으로 수요가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나 이런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되기 전에 조금 더 그런 지역보다 더 최상급지를 지금 시점에 매수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 잠원동도 봤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마포보다 시세랑 좀 비슷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인데, 우리가 30대 초반이잖아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제 소득도 보면 평균적인 월급 합계가 한 800만원 정도인데, 이수 전세금이 8억이 있고 현금성이 2억이 있는데, 이 돈이 사실은 다 현금을 거의 10억을 써가지고 내가 어떤 걸 취득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등기를 치고 지나면은 이제 정밀 조사라고 이제 소명하라고 그런 것들이 좀 날라올 건데요. 그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취득을 할 때 현금을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만 쓰시고요. 나머지는 한 4, 5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한 10억 정도 내외되는 데는 취득을 하시고, 4, 5억은 소명이 나오는 거를 봐서 아마 소명이 이제 안 나오겠죠. 4, 5억 정도는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0억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러면 좀 좋은 지역, 투자성이 높은 지역이 어딜까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지역은 여기 이제 잠원동도 말씀을 하셨는데, 잠원동이 지금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그냥 내가 지역을 보지 않으면 지금처럼 잠원동은 계속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지역을 계속 보다 보면은 우리 자본 하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단지는 현 시점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지역을 좀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제 잠원동입니다. 잠원동 일대도 보면은 비록 이제 어떤 규모가 있는 단지는 우리가 매수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자금 조달 계획도 있고, 현금도 있고, 저축도 있으니까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 이슈도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가능한 게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잠원동에 가보시면 이런 단지, 이런 단지, 이런 단지,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비록 세대수가 굉장히 작은데, 이 단지들을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투자성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바로 왼쪽이 이제 청담고등학교고, 청담고등학교가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2026년에 이제 들어올 건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개 단지를, 소규모 단지를 묶어가지고 통합으로 재건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기사에 나왔고, 요런 지역들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런 단지들입니다. 킴스빌리지도 있고요. 한신타워, 중앙하이츠, 블루힐. 이게 개별 단지로 보면은 거의 동이 한 개 동이고, 워낙 이제 평수도 좋기 때문에 보잘것 없지만 얘를 뭉치게 되면 중대형 단지로 정비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치가 매우 높아지니까 요런 지역들을 보셔가지고 좀 투자로 검토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매매 금액을 보더라도 비록 이제 아주 작죠. 거의 이제 방도 하나밖에 없고 작은 건 맞는데, 주택이다 보니까 지분이 작더라도 향후에 입주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고, 무엇보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 이슈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만 본인 현금 쓰고 나머지 한 4억에서 5억 정도만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이런 지역을 매수를 할 수 있고, 나이대에 비해서 현금성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10억 이상을 쓰는 것보다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써서 요 정도, 그래도 급지는 최상급지고, 통합 재건축이 됐을 때 시세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을 투자로 검토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이미 이제 상속받은 게 있으니까 추후에 각각을 매도해서 뭐 반포나 잠원일 때를 다시 한번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시고, 혼인신고는 안 되어 있어요. 월 소득이 800만 원 합산으로 자녀는 없습니다. 신정역 일대 이제 상속받은 정비사업 예정지를 하나 갖고 계시고요. 이수에서 전세 8억 원에 현금 2억입니다. 이게 다 순수 현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나이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 현금을 가지고 주택을 샀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크게 두 개 하셨는데 혼인신고 없이 뭐 성산시형 금호 16구역 신당 8구역 투자 뭐 괜찮은데요. 나쁘진 않은데 비슷한 금액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더 상위 급지에 투자성이 높은 지역을 매수할 수 있다. 서초 잠원의 통합 재건축 추진 중인 소규모 단지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뭐 대출 6억, 현금 10억 이렇게 현금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뭐 마포 공덕 아파트, 뭐 노량진 1구역, 뭐 용산 등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의견은 이거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0대 초반의 나이대에 본인 조달 금액이 아닐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금 10억 이상을 쓰게 되면은 정밀조사 대상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정밀조사 대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좀 피해 가시는 게, 소나기는 좀 피해 가시고, 우리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좀 썼을 때 4억에서 5억의 현금만으로도 충분히 서초 잠원 일대 통합 재건축 단지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한 분은 지금 무주택자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